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꼭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새벽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저 앞으로 모였습니다. 일제히 대통령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심지어 당 지도부에선 이제 속이 시원하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국민 보기 부끄럽습니다. 국격이 무너졌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습니다. 정당한 수사와 법 집행을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에 묻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연출해야 합니까? 공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군사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치, 언론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는 새로운 증언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경찰이 주요 언론사를 단전 단수할 테니 소방청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죠. 조금 설명드리면요.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십시오.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단전 단수를 경찰이 할 테니 소방청이 협조해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 단수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게 있는가 소방청은 이렇게 질의를 했었고요. 제가 그런 적 없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장관님께서 언론기관 5곳입니다. JTBC 들어가죠. JTBC 들어갑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겨레, 경향, MBC, 뉴스공장, JTBC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경찰이 취할 테니 소방청은 협조하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오늘 이 체포를 두고 미국 백악관에선 헌법 준수 노력에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데 도대체 국격을 떨어뜨리는 이가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내용들이 국회에서도 계속 쏟아졌고요. 각 정당의 입장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한테 물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변호사 여기 없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신 그 내용 답변이 지금 준비가 됐죠. 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인신을 구속하고 있는 그 단체, 그러니까 공수처에게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나 현재 16일 날 내일 변론기일 출석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공수처가 판단해서 보낼지 안 보낼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공수처가 그거 거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론기일은 계속 잡혀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불응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아마 견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법률적 답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오해할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쪽의 오해니까 기분 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여당의 의원들이 오늘 관저를 찾았습니다. 지난 1차 집행 실패 이후에 며칠 지나서 관저 앞을 갔었는데 오늘도 관저 앞에 갔고 의원들의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1차 지난번에 이제 관저 앞에 방문했을 때나 마찬가지로 당의 공식적인 행보라기보다는 의원들 개개인의 판단으로 저렇게 간 것으로 보이죠. 아마 당의 지도부 차원에서 간 건 아니고요. 당의 개개인별 의원별로 자신이 처한 입장이나 아니면 대통령과의 인연에 따라서 전 현장에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런 행동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굉장히 상승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지층에 대해서 입장을 대변해주는 역할도 정치인은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의원들께서 직접 지지층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저 현장에 나갔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공수처의 영장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항의 차원에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5명으로 집계가 됐고 새벽에 관저 앞에 집결을 했습니다. 인간띠로 약간의 대치 상황도 벌어졌다고 하고요. 김기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라는 것을 저희가 적진 않았는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이라는 주어가 지금 생략돼 있고요. 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론 분열을 초래할까 우려된다. 나쁜 역사가 또 생겼다라고 하면서 무엇이라는 주어를 저희가 쓰진 않았지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주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보엽 위원님. 예. 예. 국민의힘이 국격이란 단어를 쓸 자격이 있는 정당인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격이 지금 윤석열을 체포를 해서 떨어졌습니까? 12월 3일 국회 계엄군을 투입을 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국격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도 한국은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취약하구나. 어떻게 군인들이 국회에 가서 아무 무장을 하지 않은 시민들을 향해 총을 들이밀 수 있지? 그렇게 떨어진 국격,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민들이 지켜낸 겁니다. 맨몸으로 군 차량 막고 총 앞에 서고 해서 계엄을 막아내고 계엄 해제하게 만들고 결국 오늘 윤석열 체포까지 그 시민들이 그 추운 날 밤 거기에서 밤을 새지 않았으면 공수처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마 수사 안 하고 대충 어떻게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결국 시민들이 윤석열을 단죄하기 위한 첫 단추로 체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구나. 저 나라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구나. 그러면서 국격이 올라가는 거지. 어떻게 체포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겁니까? 오늘 윤석열 마지막 모습 수갑 채우지 않고 경호 차량으로 공수처로 이동하게 한 것, 그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예우가 될 겁니다. 예. 자, 이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졌느냐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들어보죠. 일단 성치훈 의원님 말씀 듣고 그리고 이긴 위원님 분석 듣고 김인영 의원님의 마무리 반론까지 이어서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국격이 올라갔다라는 대변인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권력자, 위정자들의 권한 행사 역시 법에 주어진 것만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겨가면서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지도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도 불리는 한국의 그 상황에서 정치 상황에서 아무리 그 제왕적 대통령일지라도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체포를 당하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외국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국격이 올라가는 오늘의 한 장면이었다고 보고 있고, 아까 그래서 저는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 일부러 주어를 안 담으신 거라고 봤는데 거기에 비상계엄을 주어로 넣어도 똑같이 기록될 겁니다.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 비상계엄은 국론 분열 초래해서 우려했고 나쁜 역사가 또 생겼다. 비상계엄이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격을 망쳤다 이러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저 앞에 가 있는 행동, 저런 행동들 글쎄요. 체포영장이 좀 부당하다 그런 주장들 할 수 있죠. 할 수 있으면 다른 데 가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왜 거기에 간 겁니까? 물리력으로 한번 막아보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기관이 권한 행사를 정당하게 하는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막겠다? 그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으니 반공청년단, 백골단을 자처하는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단체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 게 또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체 지금 대한민국 국격을 누가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다시 되돌아본다면은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건 명백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경원 대표의 나쁜 역사를 썼다. 권성동 대표의 국민복이 부끄럽다. 국격이 무너졌다. 자기 고백 아닙니까? 반성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불법 계엄, 내란도 문제지만 임기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그 우매하고 무모한 국민의힘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갔습니까? 저 김유현 대변인 옆에 있어가지고 정말 송구합니다만 여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민주당이 민주파출소 논란이라든지 야당이 못해서도 있지만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뿐이고 사실 2년 반 동안
11번이나 정당의 간판 대표를 갈아치우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표를 몰아세운 것, 특히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에 소구하는 그런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TK, PK, 본인들의 텃밭 지지층과 당원에게만 소구했었던 나쁜 정치를 했었던 것이 국민의힘이고, 그를 통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던 것이 지금의 여당입니다.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 103석의 의석, 정말 텃밭만 남은 그 의석만 봐도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고무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성문과 자기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기인 측에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고무되거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저희가 잘해서 올라간 거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건 통렬한 반성과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자세입니다. 저 오늘 세 분께서 해주신 말씀 충분히 일리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이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 당장의 일에 대해서 급한 게 아니라 성급하게 저희가 처리할 게 아니라 이 추후에 이 모든 사태가 끝났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다시 설득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도 공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강장의 열기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 공당의 역할로 저는 100%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세 분의 말씀 들었고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김보엽 위원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서운하지 않습니다. 예, 한 말씀 하시죠. 저는 기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자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 하루 기뻐하시되 이제 겨우 한 곱이 넘어간 거다. 앞으로 남은 길이 구말리다. 특히 민주공화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이 내란, 윤석열 한 명의 잘못일까?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나오게 된데 시스템이 없었을까? 저 사람이 끝까지 저렇게 마지막까지 버티고 한 데는 믿는 구석,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국민의 힘도 있고 그 외에 광장에 나온 요새 여당이 정광훈당인지 자유통일당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있고 결국은 이 내란 잔당들을 끝까지 적발해서 찾아내서 처벌하지 않으면 다시 또 반복될 수 있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